다음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제 장관이 됐죠. 임명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이죠. 국토위원회, 국토위 상황입니다.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변창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밀어붙였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거죠. 근데 야당은 의회 독재다 반발했습니다. 야당에서 의회 독재란 말 참 자주 나오죠 요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선거 앞 부동산 민심 달래기 급한 여당,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운 변창흠 후보자 강행 처리다. 쇄신용 개각 앞두고 인사 장악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당 비상식적 망원 논란에 문제 많은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형사 고발한다. 그리고 정의당도 어제 유감 표명을 좀 했어요. 임명에 대해서. 지금 어제 상황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좀 맞춰주시는 겁니다. 여기 준비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윤미 변호사하고요. 장혜찬 평론가 두 분께서 한번 좀 맞춰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는 동안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변창흠 임명 강행. 그런데요, 이 상황에 대한 뭔가 해석을 했습니다. 물음표 남긴 무엇이다. 이 상황이 무엇을 물음표로 남겨놨답니다. 뭔가 지적이 들어갈 것 같죠. 내용 보겠습니다. 당청은 국명 전환을 모색했지만 여당 단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청와대는 6시간 만에 임명 재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 퇴임 17분 후 임명 속도를 냈다. 야당 동의 없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민주당은요. 요 부분이 아마도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 쇄신 민생 진정성에 상처를 입은 거 아니냐. 지금 이 모습이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 방침 이런 내용을 좀 밝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뭔가 좀 힌트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요. 이걸 맞추실 수 있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후보자 혐의경으로 지켜봤는데 거두절미돼서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진행된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정폭되기만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를 맞습니다. 정부는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초심을 되새기며 신비일전하여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격변의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우리가 방역과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결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것이며 전력을 다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험난한 시기를 꿋꿋이 견디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변창흠 후보자 장관 임명이 됐지요. 그리고 전 국회에서는 약간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어제 상황을 뭔가 좀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인성 논란이라고 쓴 것은 사실 이제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청문회 인사 채택 보고서를 강행한 게 뒷맛이 좀 깔끔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이 주되게 논의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의 어떤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 뭐 제자를 특혜 채용했다든지 예. 본인의 동문들을 고위직에 앉혔다든지 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든지 예. 또 이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희생자를 폄훼하는 듯한 과거 어떤 발언들.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죠,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인성면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은 나쁘다는 전제가 깔린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있긴 예. 있었습니다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후임자 물색에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예. 또 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공급 대책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그 신호를 주기 위한 적임자로 변창흠 후보자를 지금 이제 장관이 됐는데 장관을 좀 채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맛이 좀 깔끔하지 않은 인성 논란을 낳은 그래서 물음표로 남은 부분은 인성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물음표 남긴 인성 논란 이렇게 뭔가 들어갈 것 같다고 추정을 해주셨어요. 장해찬 평론가는 청문회 통과라고 쓰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 변창흠 후보자가 임명되는 이제 예. 변창흠 장관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국민과 언론이 또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보도에서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6번째 예.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직입니다. 채택 오니까 야당의 동의가 없이. 그렇죠. 야당이 채택을, 동의하지 않고 양이가 일방 채택을 동의하지 하는 않은 것이죠. 상태에서. 네. 예. 사실 야당이 참여조차 하지 않으면 부적격 의견조차 내지 않으면 예. 이 채택을 우리가 온전한 채택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인사가 노무현 정부에서 3번 있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17번, 박근혜 정부에서 10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정부를 합쳐도 15년에 달하는 새 정부를 합쳐도 30번인데 상대적으로 좀 많네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만 4년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26번. 아마도 이 추세라면 재임 기간 중에 역대 새 정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이 청문 보고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인사 기준이라면 청문회가 그야말로 존재 가치를 상실한 유명무실한 통과 의뢰받게 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국회 본연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이 거대 여당의 독주로 인해서 상실되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은 변창흠 후보자가 구의역 김군 등에게 한 막말 같은 경우는 예. 아무리 본인이 사과를 했다 치더라도 과거 정부를 한번 견주어 보게 되면 이 정도 망언을 한 인사는 청문회 자리에 앉기조차 힘들었지 않았겠는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지금의 변창흠 후보자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에 찬성할 수 있었겠는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예. 청문회의 존재 이유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청문회 통과가 좀 물음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당 내에서는 이 26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론처럼 나온 목소리 중에 하나가 야당에서는 너무 반대를 많이 한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장해찬 평론가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었습니다. 예. 그때 17명, 10명이 나왔던 게 그 당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에 과연 협조를 잘해서 이 숫자가 적었겠느냐. 어차피 야당 시절이었다, 다들. 그렇죠. 야당이 국정에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고 과한 표현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어느 시절에 야당이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예. 특별히 지금 국민의힘이 더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기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콘크리트 지지층을 믿고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겸허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 남긴 청문회 통과. 그러니까 청문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답이었습니다. 자, 두 분. 한 분은 인성 논란, 한 분은 청문회 통과. 이런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변창흠 임명 강행. 물음표 남긴 무엇? 보여주세요. 인적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각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사실 개각 얘기를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이렇게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쇄신 얘기도 나오고 민생 챙겨다니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상황이 어떤 쇄신과 맞는 건가? 특히나 인적 쇄신과는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이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남긴 인적 쇄신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웠나 봅니다. 이 내용이요. 그러고 보니까 좀 맞추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변창흠 장관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는요. 뭐 논란 속이지만 장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과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전세난, 입주 절벽, 풍선 효과. 그러니까 전세난은 뭐 다 아시죠? 지금 뭐 급등하는 거예요. 입주 절벽은 새로운 집, 새 집입니다. 이건 공급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풍선 효과. 강남을 누르면 강북이, 서울을 누르면 다른 지역이, 수도권을 누르면 지방이 이겁니다. 지금요. 변창흠 기다리는 3대 난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 12.25% 올랐습니다. 매매가 동반 상승, 입주 물량 감소 등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김현미 장관이 좀 물러났습니다. 어제 이임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납니다. 특히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척 무겁고 송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변창흠 장관 그리고 물러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 장관이 됐습니다. 그동안 얘기한 거 보면 기존의 정부 정책 그대로 그 기존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거 문제 많은데 왜 안 바꾸냐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신경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떻게 갈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현미 표의 부동산 정책에는 사실 변창흠 지금 후보자가 장관이 됐죠. 예. 변 장관의 영향력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바뀌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관측이 있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공공급론자죠. 변 장관은. 예. 그런데 민간 공급의 중요성을 변 장관이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급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해왔는데 예. 일단 국민들이요. 수요자들이죠. 수요자들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변 장관이 이해해야 합니다. 변 장관이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학자로서 그리고 예. 실무가로서 일을 했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로 봤을 때 민간 공급 부분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동성의 현재 실태를 봤을 때 이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할 겁니다. 예. 특히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해외 자본의 문제를 지금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는데 해외 자본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렇죠. 돈들이 부동산 그렇죠. 시장을 매매를 뭔가 하고 있다는 네, 겁니까? 2008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도 지금 우리 정부가 놓치고 있는 대목,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대목이 이 유동성의 문제. 이 유동성에는 예.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유동성까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이 빠지는 전문성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요. 국민들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고요. 바로 새해가 되면은 뭔가 대책을 내놔라.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쉬지 말고 빨리 준비를 해서 내놓는 것이 지금 변 장관에게 대단히 기묘하고 문재인 정부에게도 기묘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놔야지만 국민들의 불만이 좀 가라앉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예.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대단히 많죠. 그런데 예. 그중에서도 교육과 부동산은 다 전문가거든요. 많이들 아십니다. 네, 국민들의 예. 그 실력을 너무 폄하하지 말고 국민들의 실력과 걱정을 불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 좀 중요한 몇 대목 그리고 쓴소리 사실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쓴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부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조대현 평론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떻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 집권 여당이
그 야당할 때부터 예. 예를 들면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좋게 말하면 민심의 변화를 빨리 읽고 대처를 잘했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갈라치기라도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화시켜서 표를 얻는 기술이라도 있었는데 예. 이 부동산 정책은 부자들도 불만 그리고 그 없는 사람은 진짜 절망의 단계로 가도록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린 정말 이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래서 현재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떠냐면 이게 이제 정책이 하나 나오면 예. 이 정책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고 이익을 보는 쪽과 또 손해를 보는 쪽이 생겨요. 예. 그렇지만 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20몇 번의 정책을 쏟아놨는데 가장 이제 시장이 견디기 힘들어하고 서민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이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변창흠 지금 장관이 바뀌었는데 사실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 도리어 김현미 장관보다 또 더 못한 김현미 때가 좋았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을 내가 뭔가 단기간에 많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좀 더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을 내놓더라도 시장에 그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을 최소한 본인의 임기 그리고 현 정권의 임기 기간 동안이라도 일관되게 좀 추진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대응을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고 보니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크고 작은 걸 모두 합쳐보면 20번이 넘습니다. 그러나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정책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그때 어떤 또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20번 넘게 이미 나온 것 위에 얹혀서 말이죠.